지구에서 가장 추운 도시로의 여정, 야쿠츠크.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소를 찾는 여정에서 나는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심장, 야쿠츠크를 선택했다. 세상에 잊힌 땅, 숨 한 번으로 생과 사의 경계를 느낄 수 있는 곳,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추위를 잘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야쿠츠크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땅은 1년 내내 얼어있고 사람들은 실내에서도 방한복을 입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곳에서 살고 일하고 평범한 일상을 이어간다. 뜨거운 햇살 아래 자란 나는 수많은 질문을 안고 왔다. 이렇게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추운 곳에 무엇이 이들을 붙잡아 두는가? 어떻게 이런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가? 그리고 나는 적응할 수 있을까? 나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방한 장비를 사고 영하 50도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훈련도 하고 심지어 집 냉동실에 적응하는 연습까지 했다. 하지만 실제 순간이 오자 내 눈꺼풀이 얼어붙어 버렸다. 나는 단순히 추위 이야기를 하러 야쿠츠크에 온 것이 아니다. 인간이 어떻게 불가능을 극복하는지를 보기 위해 왔다. 이곳은 안락함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지가 아니다. 이는 의지력의 시험이다. 계속되는 분쟁으로 내 여정은 여러 차례 지연됐다.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애플페이, 모스크바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모든 발걸음이 나를 전설 속 서리로 뒤덮인 도시 야쿠츠크에 더 가까이 데려다 주었다. 이곳의 추위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추위가 아니었다. 지금 함께 떠나보자.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자. 야쿠츠크, 모든 것이 얼어붙는 곳.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인간이 살아온 곳 중 가장 혹독한 곳 중 하나, 지구에서 가장 추운 도시 야쿠츠크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곳의 추위는 단순히 몸을 떨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야쿠츠크의 추위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처럼 모든 숨결과 걸음에 스며들어 몇 초 만에 모든 것을 얼려버린다. 공항에서 나선 그 순간을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경치를 감상할 틈도 없이 속눈썹 위에 성에가 끼고 코트는 단단해졌으며 피부는 차가운 손바닥으로 맞은 듯 얼어붙었다. 시리, 지금 기온이 몇 도야? 현재 기온은 영하 40도입니다. 왜 아무도 없는 차들이 계속 시동을 걸고 있는 걸까? 내가 처음 이상하게 느낀 점은 교회 앞에 주차된 차들이 모두 시동이 켜져 있다는 것이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말이다. 알고 보니 이곳 사람들은 추위 때문에 절대 시동을 끄지 않는다. 몇 분만 꺼도 엔진 오일이 얼어붙어 차가 완전히 멈추기 때문이다. 차들은 나타샤라 불리는 두꺼운 커버, 일명 자동차용 외투를 입고 있다. 가격은 최대 400달러에 달하지만 겨울 내내 차가 얼어붙지 않으려면 필수다. 도시를 걸어보기 위해 잠깐 밖으로 나갔는데 10분 만에 손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 코가 새빨갛게 변한 걸 보고 비명을 질렀고 발은 마치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웃기는 얘기 같지만 이곳에서는 기절이 웃을 일이 아니다. 따뜻한 곳을 찾지 못하면 진짜 생명이 위험해진다. 당신이라면 어쩔 것인가? 겨울 내내 차를 멈추지 않고 살아야 하는 곳, 심지어 기계조차 쉴 수 없는 이 추위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야쿠트 사람들은 왜 이곳에 머무는가? 나 역시 한때 궁금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추위 속에서 살려고 할까? 그러다 나는 야쿠트족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수세기 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이다. 새로운 것을 찾아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원래 이 땅의 사람들이다. 그들의 조상은 사냥과 어업을 하며 순록을 길들이고 세대를 걸쳐 내려온 지혜로 추위를 견뎠다. 현대 기술이 아닌 생존의 지식으로. 소련 시대에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곳으로 유배되었고 그들 역시 후손을 남겼다. 눈 속에서 태어나 얼음과 함께 자란 이들이 지금의 자랑스러운 야쿠츠크 시민들이다.
이곳의 눈은 녹지 않는다. 가루처럼 떠다닌다. 나는 눈이란 부드럽게 손 위에 내려와 녹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야쿠츠크의 눈은 마치 먼지처럼 마르고 연기처럼 가볍다. 발을 딛는 순간 안개처럼 공중에 흩어진다. 아름답지만 위험하다. 맨살이 잠깐이라도 노출되면 몇 분 안에 동상에 걸릴 수 있다. 사람들이 손가락, 발가락, 심지어 팔 전체를 잃기도 한다. 이 조용하고도 잔혹한 추위에서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앗아간다. 야쿠츠크는 일반 관광객을 위한 장소가 아니다. 이곳은 인간의 한계 끝을 체험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장소다. 때때로 추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자연이 주는 궁극의 의지력 시험이다. 이곳에 오게 된다면 밖에 서서 5분간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라. 왜 내가 이곳을 절대 잊을 수 없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시 묻기 시작했다. 이곳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모든 것이 돌처럼 얼어붙는 바깥,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상을 유지할까? 그 해답은 다음 편에서 이어진다. 극한 추위 속 쇼핑, 식사, 그리고 미친 실험들. 오늘 아침 한 현지인이 내게 말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해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럼 어느 정도 되어야 춥다고 느끼시나요? 그 대답에 나는 말을 잃었다. 영하 45도는 되어야 추위를 느껴요. 영하 30도요. 강아지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죠. 이건 단순한 날씨 차이가 아니다. 생존을 위한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다. 나에게는 생각조차 얼어붙을 만큼 추운 날씨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조금 쌀쌀한 아침일 뿐이었다. 야쿠츠크의 옷, 패션이 아닌 생존 장비 나는 집에서 고급 방한 부츠를 챙겨왔다. 하지만 단 하루를 걷고 나니 발이 거의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피부가 차가움에 화끈거리고 내 발걸음은 완전히 통제를 잃었다. 나는 재빨리 야쿠츠크의 중국 시장으로 향했다. 극한 추위 속 삶을 위한 겨울 용품으로 유명한 곳이다. 여기서는 전통 야쿠트 생존복도 구할 수 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야쿠트식 수제 부츠, 영하 50도에서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졌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천연 모피 안감, 장시간 외부 활동에도 뛰어난 보온력 유지 높은 발목 디자인, 바람 차단 및 혈류 안정 장식용 구슬, 자수. 아름다운 뿐 아니라 전통 야쿠트 문양을 상징 두껍지만 가볍고 튼튼한 소재. 미끄러운 길에서도 쉽게 움직일 수 있음. 나는 46 사이즈를 신어 보았는데 딱 맞았다. 마치 생존용 갑옷을 착용한 기분이었다. 매번 외출할 때마다 얼음 전장으로 나가는 병사처럼 옷을 입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떨 것 같은가? 매일 식엽식 껴입을 자신이 있는가? 아래의 생각을 남겨보자. 도시 전체가 거대한 냉동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음식을 보관하려면 냉장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야쿠츠크에선 쇼핑 바구니와 열린 하늘만 있으면 된다. 이곳의 수산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야외 식품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생선, 고기, 과일이 덮개도 없이 펼쳐져 있다. 냉동고도 없고 덮개도 없다. 자연 그 자체가 완벽한 냉동실이다. 나는 생선을 하나 들어보았는데 바위처럼 단단했고 전혀 구부러지지 않았다. 내가 땅을 걸을 때마다 딱딱 하는 소리가 울렸다. 마치 얼어붙은 콘크리트 위를 걷는 느낌이었다. 현지인들은 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나는 상인들이 술록 가죽 위에 서 있는 것을 봤다. 극한 추위에서도 단열 효과가 뛰어난 천연 재료다. 한 생선 상인은 이렇게 말했다. 바지를 2겹 입고 안에 방한 내복도 2겹이에요. 우리는 번갈아 가며 뜨거운 차를 마셔요. 그래야 피가 도니까요. 나는 그녀에게 전통 야쿠트 음식인 말고기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말고기는 몸을 아주 잘 데워줘요. 러시아 사람들은 잘 못 먹지만 우리에겐 유산과도 같은 음식이에요. 그녀는 심지어 근처 식당으로 초대해 주었고 나는 그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다. 버스 정류장, 난방 시스템 완비. 이건 정말 놀라웠다. 야쿠츠크의 버스 정류장에는 내장형 난방 장치가 있다. 영하 50도의 날씨 속에서 누구도 밖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없다. 동상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류장 안에는 디지털 안내판이 있어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준다. 사람들은 버스가 도착했을 때만 밖으로 나간다. 야외에 있는 매 순간이 생존 전략처럼 계산된다. 과학 실험 기념. 극한 자연에서의 도전. 나는 이 추위의 위력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몇 가지 미친 실험을, 어떤 비행인 실험을 해봤다. 끓는 물이 공중에서 눈으로 변함, 뜨거운 물을 공중에 던지자. 흰김이 되어 바로 얼어붙어 부드러운 눈처럼 떨어졌다. 달걀은 추위에 의해 깨짐. 단 5분 만에 노른자와 흰자가 굳고 팽창해 껍질을 스스로 깨뜨렸다. 얼어붙은 바나나로 못받기 바깥에 둔 바나나는 돌처럼 단단해졌고 나는 그것으로 못을 박았다. 실제로 박혔다. 젖은 옷이 나무판처럼 굳은 패딩 재킷을 밖에 걸어둔 지 10분도 안 되어 딱딱하게 굳어 스스로 서 있었다. 옷걸이도 필요 없었다.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야쿠츠크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따뜻하게 입고 잘 먹는 것 이상의 문제다. 이건 극한의 추위를 위해 설계된 생존 시스템 전체다. 무엇을 먹는가? 어떤 음식이 열을 유지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언제 나가고 무엇을 사용하는가? 어떻게 입는가? 내복부터 외투까지, 얼굴 가리는 방법까지 어떻게 마시는가? 끊임없이 뜨거운 차를 마시며 혈액순환 유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든 행동은 계획되어야 함. 단 몇 번의 체험만으로도 우리는 이 추위의 잔혹함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표면일 뿐이었다. 더 이상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겨울철 장내는 공학적 도전이며 수도가는 땅속이 아니라 지상에 떠 있다. 야쿠츠크, 땅에 닿지 않는 도시. 야쿠츠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당신이 서 있는 땅 아래에는 일반적인 흙이나 안반이 아닌 영구 동토층이 있다. 400의 100km 깊이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얼음이다. 그리고 이 얼음은 결코 녹지 않는다. 단, 당신이 실수로 녹이지 않는 한은. 집이 얼음 위에 떠 있어야 하는 이유. 야쿠츠크에서는 땅 위에 바로 지어진 집을 볼 수 없다. 건물 기초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열기조차 동토초층을 녹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땅이 움직이고 갈라지면서 건물 전체가 마치 부서진 과자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곳의 모든 건축물, 집, 학교, 관공서 모두 기둥이나 고상 구조 위에 지어져 얼어붙은 땅과 분리되어 있다. 나는 한번 건물이 눈에 띄게 기울어진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과학을 무시한 시공의 슬픈 결과였다. 야쿠츠크에서 건축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과학이다. 도심 한가운데서 오는 따뜻함. 도시 전체가 하나의 난방 시스템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은 개별 난방 장치를 사용한다. 하지만 야쿠츠크는 정부가 운영하는 거대한 중앙 난방 시스템에 의존한다. 열기는 도시 전체를 구불구불 흐르는 파이프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된다. 마치 몸속을 순환하는 동맥처럼. 집, 학교, 병원, 사무실 모두 이 시스템에 의존한다. 중앙 난방이 멈추면 야쿠츠크는 몇 시간 안에 거대한 공동묘지가 될 겁니다. 이 때문에 각 건물에는 최대 3겹의 문이 있다. 첫 번째 문, 찬바람을 막는다. 두 번째 문, 내부 열기를 보존한다. 마지막 문, 메인 출입문이다. 단순히 바깥으로 나가는 것조차 몇 분이 걸린다. 각 문은 죽음의 추위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방패인 셈이다. 수도 시스템, 땅속이 아닌 공중에 떠 있다. 영구 동토층은 전통적인 지하 기반 시설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야쿠츠크에선 수도관, 전선, 가스관 모두 지상에 설치된다. 두꺼운 단열재로 감싸져 공중에 매달린 이 관들은 도시 전체를 가로질러 뻗어 있으며 마치 얼음 속에서 살아남은 거대한 유기체의 생명줄처럼 보인다. 장래의 겨울철, 또 하나의 도전 야쿠츠크, 세계에서 가장 추운 거주지. 그곳에서 내가 본 가장 잊지 못할 광경 중 하나는 사람들이 겨울에 어떻게 죽음을 마주하는가였다. 혹한 속의 장례는 단순한 이별 의식이 아닌 자연과의 고된 전투이다. 겨울철의 땅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 삽으로는 파낼 수 없다. 금속 삼날이 쨍쨍 울릴 뿐 마치 돌을 치는 것 같다. 현지인들은 방법을 찾아냈다. 무덤 자리에 3, 4일간 계속해서 장작불을 피운다. 얼어붙은 땅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도 단 몇 센티미터 정도만 녹는다. 이후에는 산업용 드릴을 동원해 동토층 깊숙이 구멍을 뚫는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동력도 많이 들며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의 시신을 냉장실이나 특별 보존시설에 보관한 채 봄이 되어 땅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야쿠츠크에서는 추위가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미루게 만든다. 어떤 이별은 한겨울 전체를 기다려야 비로소 찾아온다. 겨울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봄까지 묻어줄 수 없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수백 미터 얼음 아래에는 과연 어떤 생명들이 아직 살아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야쿠츠크는 그 해답을 내게 보여주었다. 다음 장에서 얼음 아래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온기. 야쿠츠크의 추위를 모두 경험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도시는 또 하나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지상 위가 아닌 수백 미터 얼음 아래 묻혀있는 세계.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서리와 침묵이 아니었다. 그곳엔 생명, 역사, 그리고 인간의 가장 놀라운 경이로움이 숨어 있었다. 진짜 얼음의 왕국 나는 얼음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 깊숙한 곳, 수천 년 동안 온도가 변하지 않은 공간이다. 천장, 벽, 바닥은 모두 순수한 결정체 얼음으로 되어 있었다. 차갑고 반짝이며 너무 조용해서 심장 소리조차 들렸다. 나는 지금 얼음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있다. 여기가 내 왕국이다. 나는 얼음의 왕이다. 나는 소리쳤고 메아리는 동굴 속을 춤추듯 울렸다. 하지만 그 농담 속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놀라울 정도로 작게 느껴졌고 자연의 위대함과 영원함 앞에 겸허해졌다. 선사시대 생명체가 아직도 얼음 속에 잠들어 있다 야쿠츠크에서는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그리고 대부분은 복제품으로만 보던 진풍경을 보게 되었다. 실제 털메머드 사체, 살과 피부, 털이 온전히 보존된 채 수만 년 동안 영구 동토층 속에 얼어 있었다. 기후변화로 얼음이 서서히 녹으면서 고대 유물들이 그 긴 동면에서 깨어나고 있다. 실험실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야쿠츠크는 지구 역사에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야쿠츠크, 얼어붙은 땅 아래 다이아몬드가 숨는다. 사람들은 야쿠츠크를 생각하면 보통 살을 애는 추위만 떠올린다. 하지만 이 영구 동토층 아래에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보물이 숨어 있다. 다이아몬드. 야쿠츠크가 수도인 야쿠티아 지역은 세계 천연 다이아몬드의 거의 25%를 생산한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다이아몬드 4개 중 1개는 이 얼어붙은 땅에서 나온다. 왜 하필 이곳인가? 그 답은 시베리아 지하 수백만 년 동안 쌓인 지질학적 압력에 있다. 극심한 열, 엄청난 압력, 그리고 시간은 탄소를 지구상에서 가장 순수한 다이아몬드로 변형시켰고 그것들은 깊은 동토층 아래에 묻혔다. 미르니 같은 노천 광산부터 지하 채굴 현장까지 야쿠츠크는
러시아 나아가 전 세계 다이아몬드 산업의 전략적 중심지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에서 만난 말고기와 인간미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말고기를 먹어보았다. 야쿠트 문화의 주식이다. 이곳 사람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혹한을 이겨내기 위한 생존 비결로 여긴다. 첫 입을 먹자마자 놀랐다.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고 소고기보다 깊은 풍미가 느껴졌으며 의외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 이 음식은 이곳 사람들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다. 실용적이고 강하며 인내심이 있다. 수백 킬로미터 반경에 나 혼자 유색인종이라는 사실에 걱정도 들었다. 과연 환영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나에게 다가온 것은 따뜻한 미소, 사진을 요청하는 사람들, 호기심 가득한 눈빛뿐이었다. 판단이나 차별은 없었다. 안녕, 아프리카? 그들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가식도 편견도 없었다. 단지 이 칼날 같은 추위 속에서 피어나는 순수한 환대였다. 이 땅에서 나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인한 인간들을 보았다. 보급품 가득 실은 썰매를 끄는 어머니들, 모피 코트를 입고 눈 위를 뛰노는 아이들, 마치 추위를 모르는 것처럼 한 야쿠트 꼬마 소녀가 나에게 말했다. 그녀는 서울, 런던, 도쿄에 가보고 싶다고? 고립되어 보이는 이곳에서도 꿈의 씨앗은 조용히, 단단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겨울이 7개월이나 지속되고 무덤 하나를 파기 위해 사흘 동안 불을 피워야 하며 전자기기는 몇 분 만에 멈추는 곳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웃고 꿈꾸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야쿠츠크는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가 아니다. 이곳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들을 만난 도시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추운 장소인 야쿠츠크로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첫 번째 문일 뿐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깊은 곳으로 시베리아의 광대한 심장부로 떠나보겠습니다. 그곳은 인생의 거친 조건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야쿠츠크의 얼음과 따뜻함 속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행에서 영감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세상에 숨겨진 구석들을 계속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가올 모험에 단 한 걸음도 놓치지 않도록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